예,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할 윤건수입니다. 좀 첫인사가 늦었고요. 그만큼 또 내용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교시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어떻게 공부하면 좀 효과적일까, 좀 직설적인 화법도 때로 많이 쓸 것이니까요.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하여튼 OT 형식으로 여러분이 전달할 거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학원이라는 관점도 빼고요. 온라인 관점도 빼고 똑같이 내용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칠판 좀 보도록 하죠. 그거 좀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에 같은 경우도 직설적이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합격을 시키는 데는 제가 뭐 자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신 있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격증 시험인데 많은 사람이 오판을 해요, 스스로. 좀 그걸 억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시험을 위한 것들이니까 예쁘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주제는 이게 자격증 시험이지 고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뭐 조리사 시험 정도, 미용사 시험 정도 그런 자격증이다 생각하고 오시는데요. 그럼 평소에 여러분이 해보셨던 거잖아요. 감이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문서로 된 내용, 그리고 용어 자체도 쉬워요, 어려워요. 평소에 쓰던 용어에 한 7, 8할 내용이 바뀌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내용인데요. 그 말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격증 시험은요. 과거 기존의 기출문제 있죠. 기존 기출문제에서 80%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80% 이상이 기존 기출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기출문제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이 공부한다 해서 완전 생초보가 아니고요. 기존 것만 잘 다루어도 합격을 해요. 당신이 그거 보장할 수 있어? 맞아요. 제가 작년도 여기 또 강의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15% 내외라고. 작년도 새로운 문제 있었었나요? 없었어요.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한번 이유도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고 대학 교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새로운 문제 내서 주변에 욕먹고 깨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기존 거 유지하는 게 낫겠어요? 후자라고요. 저라도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기출 문제를 보시는데 약 80% 이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간단해요. 그냥 씹어 보듯이 먹듯이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종전, 올해가 27회니까 역으로 소급해야 돼요. 26, 25, 24, 23 이런 식으로 종전 3회분에서 4회분 정도만 여러분이 자주 봐주시면 해결된 문제고요. 두 번째 할 얘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다는 것은 그럼 반대로 15%밖에 안 나와요. 그건 나중에 저한테 맡길 문제지 여러분 다가 쓰지 말고요. 두 번째는요. 자격증 시험은 요령입니다. 요령. 뭐 요령 가니까 여러분이 편법이 있습니다. 좀 쉽게 가는 길이 있어요. 방금은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요령 하나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출문제 먼저 보시고요.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늦게 촬영했는 만큼. 이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요. 이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초점이 잡혀요.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초점이 잡힙니다. 제가 이거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학원이란 말 빼고요.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강의하다 보면 시험에 안 나오는데 형광펜 팍팍 칠합니다. 첫 때부터. 근데 그게 시험 안 나와요. 그 옆에 글자가 나와요. 정말 당혹스러워요. 이건 능력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평소에 형광펜 팍 하고 색깔 칠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게요. 묻습니다. 왜 그래 해요? 라고 하면 쌤이 중요하다니까. 중요하죠. 오늘은 중요하죠. 시험하고 별개여서 그렇죠. 마지막 양념장은 뭐예요? 손맛이라 하잖아요. 양념 맛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초점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초점을 또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이 보고 싶은 단어만 봐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초점을 잡을 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소하고 달라. 네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 합격하는 데 도움돼요. 자, 한다, 할 수 있다. 우리 법 과목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강의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한다와 할 수 있다. 뭐가 그리 차이가 있다고 저리 따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봐요. 결혼할 수 있다. 한다? 구별되죠. 나 취업할 수 있다. 취업했다? 구별되죠. 결과적으로 이건 결정적인 거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 법은요. 이런 절대값과 상대값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문구잔난이 아니라고요. 문구잔난. 두 번째는요. 한번 들어봐요. 1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원이 결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몇 배 벌었다 해야 될까요? 4배인가요? 5배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배, 5배. 둘 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원금을 포함하면 4배죠. 원금을 빼면 5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여러분이 기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하
이상, 미만, 초과, 무엇을 이런 기준점을 놓고 책을 보니까 산으로 타요. 이 학원에 가면요, 뭐 밑줄 하는지 알아요? 100원, 500원 됐으면 500원의 밑줄이에요. 이 앞에 있는 원금 포함이랑 그럴 때 밑줄 안 해요. 그냥 보기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점 자꾸 비켜가 체크하고 문제 어렵니 쉽니 원래 쉬운 과목이에요. 왜? 80%가 똑같이 나오는데. 자, 세 번째 얘기해요. 대상. 대상이 바뀌면 처리 절차가 달라요. 구성이 달라요. 야구 선수는 어디서 뛰어야 돼요? 야구장에 뛰어야 되죠. 축구는 축구장에 뛰어야 돼요. 근데 야구와 축구 똑같이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투자 뜻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 투기하고 같이 비교할까요? 개론 들으셨죠? 개론 과목이죠? 좀 더 저 식으로 하면 개 같은 논법이라고도 해요. 그래 또 여러분 재밌죠? 투기는 이렇게 합니다. 보유, 시세 보유가 없이 취득과 구매로 바로 가는 거죠. 취득과 처분이죠. 투자는 보유를 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개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개론. 법률에서는요 이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네가 그 정보를 가지고 이용했다면 투기고요.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투자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할까요? 몇 개를 보유했다고 할까요? 1년? 10년? 100년? 1000년? 얼마를 샀다 바로 파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다고 상대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론에서 배운 투기와 개론에서 배운 투자와 세법에서 배운 투기 투자와 제 과목의 투기 투자가 다르다고요. 즉 앞집의 영순이하고 뒷집의 영순이 이름은 같지만 성향이 같다 다르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바뀐데 똑같이 다 연결합니다. 머리 복잡한가요? 아니에요. 더 선명합니다. 그냥 그 과목에서 배운 걸 다른데 가져오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잘 정리하려면 비교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해줘요? 우리 여러분 강의로 내잖아요. 강사가 하는 거예요. 강사. 그리고 네 번째 얘기인데요. 법률 과목은요. 숫자가 나오는 게 오답이 많아요. 숫자 나오는 게 오답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몇 가지처럼 그런 초점, 이게 초점 잡는 얘기예요. 기출 문제 보면서 그런 것에 초점을 좀 잡아줘야 돼요. 풀지도 말고 자주 봐야 돼요. 그리고 판례를 보는데 이 판례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다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민사재판이 있고요. 형사재판이 있다면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뭐 우리 민법에 보니까 이게 최고의 법입니다 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으면 우리가 가나다, 고노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날려쓸게요. 이 가나다, 다, 고노도, 도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시험 안 나와요. 학업심이기 때문에 엎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보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요령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유권 해석 같은 거 안 봐요. 요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유권 해석 뭐 흔히 말해요. 유권 해석은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와요. 이거 책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례도 안 나와요. 조례이다라고만 나오지 조례의 내용까지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령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요령이 이거예요. 요령 1이라고 할까요? 그럼 요령 2를 여기다 적을게요. 이제부터 제가 좀 더 직설적인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교육 듣죠? 이것도 여러분 또 오판 하신다 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있으면 합격률 뭐가 높아요? 하면 뭐가 높아요? 알 수 없어요. 내 눈에 맞으면 돼요. 내 눈에 맞는 강사, 내 눈에 맞는 책. 저는 실제 그래 얘기하거든요. 좀 더 이게 더 솔직하지 싶습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합격자가 한 명이 있으면 그들은요 신처럼 보여요. 그때부터는. 떨어지죠. 아, 쟤는 그래서 떨어졌구나. 마치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사람의 등급을 매겨버리는데 큰 의미 없는 대화예요. 실제 불합격자들이 나가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요. 실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관리,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라고 합니다. 이 자기 통제는요. 일정한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휴대폰도 받지 아니하고 엄마 밥 줘, 네가 먹어. 남편이 여보 뭐 해줘. 당신이 알아서 해. 알 정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좋아요. 가격대 승능비도 좋고 모든 결과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통제가 돼야 됩니다. 내 통제. 그러지 아니하면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 어떻게 나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집중력은요. 어느 게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모여야 좋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온라인이 좋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짧게만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통제적으로 나 스스로 통제되면 온라인이 합격률이 빠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뭐 큰 변수가 많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일단 요거 자기 통제 이해됐어요. 그러면 교육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실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해요. 저희들.
학원에서 강의할 때 뭐 저도 많이 했고요. 요 세 달이 문제풀이에요. 저 기본서예요, 기본서. 기본서인데 이 학원에서 이름을 붙였어요. 다 똑같은 거 합니다. 하면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뭐 중급입니다. 고급입니다. 뭐가 기초, 중급, 고급인지 좀 구별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차이는요, 이게 양이 제일 많아요. 이게 그 양을 줄여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리고 들어가는 요 정도 크기일 뿐이에요. 그 처음부터 요것만 똑같이 반복적으로 해도 어떨까요? 다 수용되잖아요. 온라인 강의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요. 조금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강의도 되게 많이 할 것 같죠? 제가 3시간 수업짜리잖아요. 8주예요, 8주. 그럼 24시간이죠? 하나, 둘, 셋, 문제풀이에요, 문제. 그리고 9월, 10월. 이것도 문제 하면 딱 5일이에요. 24시간 5일 하면 몇 시간인가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저하고 하는 게 120시간 내외예요. 학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다 하면. 120시간 안에 이거 배워가지고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볼까요? 요령, 이제 첫 번째 요령인데, 동영상 요령인데, 몰아서 보세요. 이걸 72시간 안에 한 과목을 몰아서 한번 보세요. 잠 자야 될까요? 자지 말고 한번 보세요. 진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과목을 72시간 안에 다 보겠다. 예를 들어 민법을 72시간 안에, 즉 3일이죠, 3일. 3일 안에 뭐 잠은 주무셔야 되겠지만 그냥 이유도 없이 몰아가 한 두세 번만 보세요. 민법을. 그럼 어떤 일이 된다? 이만한 폭을 두세 번 듣게 되면 이 전체 시간 강의, 우리 학원에서 문제 풀이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내용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전 좀 피해 갔으면 싶습니다. 오늘 민법 보고 내일 개론 보고 내일 세법 보고 이렇게 하면 전체성이 흔들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날 잡아가 주요 과목, 민법 중심으로 몰아가 3, 4일 만에 한번 집중적으로 몰라도 한번 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뚫립니다. 우리 시험 민법만 알면 한 80%가 합격해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 들을 때 판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 정지 버튼 누르고 그냥 휴대폰을 찍으면 되잖아요. 그게 더 빠르잖아요. 화끈하면. 그래서 일단 노트 필기 같은 거는 좀 이렇게 가능하지 마세요. 동영상 교육 들을 때 노트보다 여러분에게 캡처가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싶어요. 그 시간 자꾸 듣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노트 이런 식으로 가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요거. 뭐 다른 거 없어요. 일정한 시간에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같은 거 여러분이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정도 얘기 드리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어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는데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차피 이게 자격증 시험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 얘기 드리고 다음 세트. 여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갈수록 제가 좀 농도가 짙은 얘기 할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동영상 강의 듣다가 여러분이 질문을 해요. 이겁니다. 질문. 제발 질문 만들지 마세요. 처음에 질문하지 마세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이상하다 내 경험에 여러분 경험이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그 관계자가 아니면 왜 그러지? 우리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왔는 조차도 잊어버리십시오. 처음에는요. 백지부터 출발하세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백지부터 출발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난 없어라고 하셔야 여러분이 인풋이 잘 돼요. 데이터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언제 3월, 4월 지나면서 어떻게 5, 6월 가면서 질문이 올라와야 되지 처음부터 질문을 하게 돼버리면 지쳐버려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거 모르면 못 넘어가요. 순 거짓말이죠. 그러면 고시 공부 안 해도 돼요. 자격증 공부 안 해도 돼요. 가끔 제가 학원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쌤 왜요? 저 이거 모르면 다음 챕터 못 넘어가요. 그럼 거짓말 하지 마세요. 갑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왜? 그분 그랬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안 왔어요. 학원도 안 와요. 혼자 공부해요. 그리고 이미 성공돼 있어요. 이 시험의 제도에 대해서는. 단지 그날 그게 글자가 상이 맺혀가지고 그걸 못 통과하니까 그런 것 뿐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풀리는 것이 대다수라고요. 처음엔 질문 궁금한 게 100가지였는데 한 세트 지나고 나면 80개, 또 지나고 나면 60개,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것들도 태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해결될 문제를 스스로 안고 갑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는 자격증 공부할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고요. 자, 이제부터 이런 얘기 좀 합시다. 자, 요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자, 요건 이제 진짜 여러분 어디 하나 메모해 놔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세요? 떨어지고 싶으세요? 이게 제가 학원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시험 떨어져요.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계약은 안 했어요. 이거 최근 불과 2주 전의 얘기입니다. 계약 안 했는데 요 실제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임대차 계약을 썼어요.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썼는데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 문제 때문에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세 없는 얘기를 했어요. 계약세는 1, 2, 3이라고 했는데 막상 계약 들어가니까 2, 3, 5를 이야기를 해요. 계약서와 다른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지? 딱 그리고 나서 중개업자한테 불렀어요. 공인중개사로 불렀겠죠. 이거 왜 갑자기 1, 2, 3, 2, 3, 5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운 말을 해요. 이 지역의 관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임차인으로서 정말 당황스럽죠. 그 사무실을. 아, 그래요? 왜 그런가요? 관행인가요? 왜 계약서 없는 얘기해요? 관행이니까. 자, 그럼 저는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이 임차인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서대로 갑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얘기해요. 잔금을 다 안 냈잖아요. 그럼 잔금 안 내면 어떡하나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오류가 생깁니다. 바로 그 잔금 얘기하려고 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계약서 도장 찍는 걸 우리가 기명 날인캐요. 기명. 그리고 뭐 기명 사인캐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잔금 이렇게 됐죠. 뭐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약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앞에 거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분명히 자기 좀 붙은 사람인데도 뭘 놓쳤어요. 이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계약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계약은요.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이때부터. 그리고 계약서를 왜 줄까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뭐 내밀었겠어요? 당신 적어놓은 거 봐라고. 이거 내미니까 이 뒤에 대화는 사라진 거예요. 관행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거 왜 할까요? 책임지기 위해서 도장 찍는 거예요. 똑같이 말했죠. 당신 그때 그날 중개업자 임대인 잘 들었어? 잘 들어? 당신 그날 이렇게 말했어. 이걸 적었지. 당신 어떻게 적어놨잖아. 도장 찍었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행의 의미예요. 이행의 의미. 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단지 저는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것뿐이다. 요 논리대로만 갔어요. 그러니 들어갔겠죠,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과거 경험에 맞춰서 이런 관행이다. 이건 이렇다라고 단정 지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포맷이 이것입니다. 난 과거에 누구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제발 시험 칠 동안에 여러분이 박사가 되든 누구 되든 관계없어요. 관심 없다고요. 붙기 위한 요령입니다. 그래서 난 누군데라는 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그곳에서 주장을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시험장에 가면요. 제가 학원에 가면 제발 나 저 사람 알아. 뭘 알아. 강사평 알아. 하지 마세요. 저희도 평가도 하지 말고요. 저희도 여러분 평가 안 하듯이. 재수생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걸. 그래서 재수생들은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 누군데. 예. 3수생인데요. 난 누군데 4수생인데.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지내도 돼요. 시험 칠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안다라고 주장, 안다 박사라고 저는 보통 얘기해요. 이런 분들을 멀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재수생,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 돼요. 자기 사고에 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새로운 정보가 많다 해서 정보 많은 사람. 시험 잘 떨어져요. 의외로. 문제를 저희들께 40문제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험 칠 때 여러분이 몇 문제 푸냐? 이거 학원에 나가면요. 보통 5월, 6월부터 매주 있게 8주 동안 10문제씩 나가요. 그럼 80문제인가요? 그것만 해도 4개월이면 얼마인가요? 160문제 되죠? 160문제. 이건 학원에서 아침마다 주는 1일 문제예요. 두 번째의 경우는 문제집이라고 그게 보통 600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의고사 몰배 치는 사람이 보통 4회분 정도 치거든요. 이게 또 160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최종 모의고사라고 또 사서 봅니다. 생각 없이. 320문제예요. 그것도 기출문제 어떻게 5회분 보면 200문제예요. 이거 뭐 대충 통잡아도 이거 몇 문제입니까? 이거 계산도 못하겠네요. 760에 480에 200에 이건 뭐 대충 계산해도 700, 1500문제 되겠네요. 1500. 아니 40문제를 풀면서 1500문제 풀고 떨어진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면이다. 말 그대로 이건 괴물이에요. 근데 왜 떨어지냐? 정확하게 안 풀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발 끼우끼우거리지도 마요. 끼우끼우거리지도 말고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저 강사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강사 프로필 그냥 나한테 웃기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칠 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칠 때 그걸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 목소리 시험장에서 들렸을 때 중요한 것이지 평소에 나한테 잘해줬다 나한테 해맑은 남자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과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 메이드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꼭 정보만에 따라가지 마요. 자, 이 네 번째인데 학습할 때 양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양으로 하지 마요. 한번 두 사람을 놓고 볼게요. 두 사람을 A와 B가 있는데요. A는 한 10시간 공부했습니다. 자, 6시간 했습니다. 누가 많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잡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질문합니다. 이 10시간 동안 몇 페이지 봤니? 300페이지. 근데 6시간 몇 페이지? 너 그 수밖에 못 봤니? 난 400페이지 봤는데 와, 네가 갑. 이래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문제 풉니다. 시험 문제 푸는데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얘는 뭐 이해부터 할까요? 얘는 이해를 몇 개 했냐? 10시간 동안 300페이지 보면서 10개를 이해했어요. 얘는 한 7개 정도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또 갑이 돼요. 거기다 시험장에 가서 끄집어내는데 얘는 시험장에서 한 6개를 한 5개 할까요? 5개를 활용했습니다. 얘는 6개를 활용했어요. 그럼 얘가 갑이네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대화는 항상 원초적인 대화예요. 야, 몇 시간 동안 몇 페이지 봤니? 이것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가 또 종이 화장실에서 훅 넘기면 다 봤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양적 승부가 아닌 질적 승부로 가야 된다고, 질적 승부. 세상이 바뀌는데 자꾸 질적 승부로 가야 되지, 왜 양적 승부를 합니까? 참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험에 떨어지기 위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떨어져도 돼요. 여유가 되니까 그분들이야. 우리는 여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수용을 하세요. 인정하고 수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경우는요.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을 좀 정리하세요. 제가 학원에 스터디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하거든요. 스터디 하게 되면 3명, 4명 모여가 처음에 공부하다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술집 보러 가요. 술집 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노래방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학원 빠져요. 학원 빠지고 어떻게? 3, 4, 5 갑자기 분양 사무실 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업계 관행이에요. 이게. 신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2, 3년 있다가 자기는 중개사 이제 안 맞대요. 2, 3년 있다가 어떻게? 다시 학원 옵니다. 왜? 저 분양하면 중개업 하니까 돈 더 많이 버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주변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 꼭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하는 것만큼은 혼자 하세요. 그리고 정말 혼자 하더라도 잘 안 되면 강사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정보량은요. 정말 하나를 해놓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내 것이다 라고 수용한 단계에서 해줘야 되지 자료 많으면 좋을 거 없어요. 실제 가끔가다 이런 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요즘에 출판사마다 이 말을 많이 쓰대요. 출판사마다 동형 같을 동자죠. 형태가 같다는데 앞에 있어요. 출제 동량과 정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제 눈에는. 출제 동량 표대로 작성한 사람 없어요. 흉내 낸 거지. 즉 이러한 거짓된 정보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가지고 가더라도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것이어야 돼요. 이 정확하다는 건 별거 없어요. 두 가지만 이용하시면 돼요. 기본서 한 권이면 돼요. 여기서 나가는 기본서요. 충분해요. 한 권이면 다 해결됩니다. 거기다가 뭐 계징 반영 이거 다 수업 중에 해주니까 하면 되고요. 문제집 한 권이면 돼요. 각 한 권. 솔직히 인문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기본서 줄인 게 인문서고요. 생각을 해봐요. 실제 요즘에 여러분들 사용하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스마트 기기들 많잖아요. 매뉴얼 있나요? 없잖아요. 써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똑같아. 기본서 한 것만 하면 된다고요. 이것도 웃긴 에피소드 하나 드릴까요? 좀 지루해지니까. 기본서 제가 예전에 책을 정말 시험에 나올 것만 정해봤습니다. 문제까지 다 포함하니까 442페이지가 나왔어요. 저 나름대로 뿌듯했거든요. 안 팔려요. 진짜 안 팔렸어요. 그래서 출판사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야, 플러스 알파를 하자. 불필요한 것도 좀 넣자. 이거 670페이지로 만들었어요. 잘 팔려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양이 많으면 잘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양적인 승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은 질적으로 좀 가자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해주면 뭐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OT 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하여튼 뭐 기출 문제 중심으로 많이 보시면 되고요. 그 올해 27회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뭐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 해드렸는데 실제 시험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냥 뭐 탁탁탁 찍으면 나올 그런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원래도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잠시 쉬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